네, 이어지는 평창 소식은 잠시 후 3부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또 다른 한 이슈 하나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이 끝날 때쯤에 긴급 속보가 하나가 타전이 됐습니다.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와 이학수 전 이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택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이런 소식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따라붙었던 이야기가 삼성이 미국에서 진행됐던 다스 소송에 이 다스 쪽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해준 혐의를 검찰이 포착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따라붙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부터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MB비리 특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어제 갑자기 속보로 전해져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의아해하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일단 좀 개요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네. 그 다스가 BBK에 투자했던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네.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네.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장기간 소송을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장기간 소송과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이제 삼성이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한 단서를 이제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런 보도 내용인데요. 네. 그 소송이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예.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다스와 미국 연방정부 간의 이제 소송이었는데, 예. 이게 이제 김경준의 재산을 몰수를 하겠다는 거였죠. 140, 네, 몰수하겠다는 소송이 하나 있었고, 네. 또 다스와 김경준의 손해배상 소송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김경준의 스위스 계좌 압류 소송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소송 대리인, 법률적 소송 대리인이 김백준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김백준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예. 지금 검찰이 단서를 포착했다. 삼성이 이제 여기에 그 변호사 비용을 대준 것 아니냐라고 네. 단서를 포착했다라는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 뭐냐면 네. 이 세 소송을 총괄하는 선임 법무법인을 새로 이제 2009년 3월달에 선임을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세 건의 이제 그 각각 다른 소송이 진행이 되는 네. 과정에서는 각각 다른 변호사였는데. 다른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주로 미국 변호사였었고요. 이 세 건을 총괄하는 변호사를 또 다시 두었다. 그렇습니다. 2009년 3월달에. 예. 그런데 이제 이 총괄된 이 선임 법무법인이 보도된 대로 에이킹 건프라는 곳인데, 네. 이 에이킹 건프라는 곳에 한국인들이 있고요. 네. 한국인 변호사들이 있고요. 예. 이 에이킹 건프라는 그 법무법인이 삼성뿐만 아니라 예. 다른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큰 미국 내 소송도 주로 많이 여기서 이제 다뤄왔었죠, 그동안에. 예. 그동안에 다뤄왔었는데,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네. 이 구두 합의를 통해서 이제 이런 어떤 뭔가를 여기서 영입을 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그 최동영이라는 사람이 가진 문서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 다스 격리팀장을 했던 최동영 씨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다스 격리팀장을 했던 최동영이 가진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 그러면은 이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김백준 이 총무비서관이 그 이학수. 네. 삼성의 이학수 전 부회장. 예. 부회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학수 부회장과 이 에이킴 건프 법무법인 이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이제 수사를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네. 이게 세 건의 소송이 따로따로 진행이 돼 오다가 네네. 2009년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세 건의 소송을 총괄하는 그 법무법인을 선임을 했는데 그게 에이킹 건프라고 하는 법무법인이고, 네. 그래서 이 법무법인에 그럼 당연히 수임료를 줘야 되는데 그거를 삼성전자가 대납해줬다 이런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통상적으로요. 네. 140억 원이라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네.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약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많이 들어요?
네, 돈이 아주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에 드는 변호사 비용을 과연 그러면 누가 냈느냐? 이거가 그동안에 굉장히 의문점이었었거든요. 다스에서 송금된 기록 같은 것이 아직 안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검찰이 지난번에 영포 빌딩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포 빌딩을 압수수색한 거기에 이거와 관련된 그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한테 다 보고가 된 거죠. 그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17개의 문서 상자가 나왔는데 여기에 그렇습니다. 다스 BBK 관련 문건이 있다라는 보도는 이미 나왔는데 나왔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 수임 그 소송 비용 대납 관련된 자료도 여기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나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보이스 같은 게 나와서 그 서류들을 검찰이 지금 분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방송에 출연해서 김백준이 법률소송 대리인이다. 그래서 그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 지금 구속영장 발급이 된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그 영포 빌딩에서 나온 서류를 김백준에게 들이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네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김백준 전 기획관이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이 그 서류를 보고 나서는 진술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그 서류. 법률 대리인이었으니까. 충분히 그런 상황도 한번 상정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법률 대리인이었으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주장에 따르면 이게 그 보도가 엇갈리는 게 그 대납 비용이 수억 원이냐 수십억 원이냐 언론사마다 보도가 엇갈리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수십억 단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근데 삼성전자 10억 원일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그 이학수 부회장이 지금 해외에 있거든요. 하와이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제 이학수 부회장을 소환을 할 겁니다. 그러면 소환을 하면 뭐 그냥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더 확실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안 들어온다 그러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수밖에 없죠. 검찰의 입장에. 그렇겠죠. 그렇게 되는 순간에 도피가 돼버리니까. 자,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수십억 규모의 그 변호사 비용을 삼성전자가 다 쓰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형식적으로는. 도대체 왜 대납을 해줬는가? 이게 궁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이것들이 이제 다 사실로 밝혀진다면요. 삼성이 다스가 MB와 관련이 없는데 이거를 왜 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고요. 그렇죠. 또 공교롭게도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2009년 12월 달에 이건희 회장이 사면되죠. 특별 사면이 되고 딱 그 이건희 회장만 사면됐었죠. 딱 한 사람만 사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총괄 선임을 한 시점이 2009년 3월이거든요. 그러면 2009년 3월에 이 총괄 법무법인을 선임을 하고 삼성전자가 그걸 대납해 줬고 그거의 대가로 특별 사면을 해줬을 가능성. 지금 이걸 제기를 하신 건데.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걸 원포인트 특사라고도 그랬고 원맨 특사라고도 불렀는데 이건희 회장만 해줬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이명박 정부의 설명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IOC 위원이었던 이건희 회장의 활약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특사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 주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럴듯한 포장을 해서 속으로는 이러한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충분히 합리적 의심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추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대가가 서로 오가면서 대납해주고 특사를 해줬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일종의 이것도 거래 아니겠습니까? 매물입니다. 그러면 이 거래를 성사시킨 창구가 김백준, 이학수 라인,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김백준, 이학수 이 두 사람 간에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학수 어제 압수수색을 들어간 이유도 이것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의 고려대 상대 5년 후배인 것으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래서 김백준, 이학수가 아니라 이학수, 이명박 전 대통령 라인 이것도 또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할 필요가 되는 거고.
그 영포 빌딩에서 나온 그 서류들이 예. 대통령에게 다 보고된 서류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영포 빌딩에 있었던 그 서류들과 관련해서 이명박 측에서 이거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그쪽으로 보내달라. 이렇게까지 스스로 인정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렇게 했었죠. 이거는 예. 청와대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그런데 그것이 다 대통령한테 다 보고가 됐다 그러면 이것이 네. 다 연결고리가 거의 완성돼 가고 있는 예. 그런 것으로 보이죠. 네. 지금 포인트는 결국은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온 그 문서 더미 박스. 여기에 또 네. 뭐가 들어있는가? 이게 결국은 키포인트네요. 그렇게 그 보면. 문서 더미 박스와 김백준의 진술. 네. 이 두 개의 퍼즐이 맞았기 때문에 네. 압수수색을 들어간 거고 예. 이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는 의미는 예.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기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원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법원에서도 보기에 이거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된 거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추정대로 이 영포빌딩 지하에서 나온 박스가 출처라고 한다면 제2, 제3에 뭐가 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 것인가를 뒷받침해주는 이제 그런 하나의 증거물일 수 있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을 이제 거의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삼성이 이번에 최순실 그 정유라 말 사건과 네네. 이명박의 이 다스 변호사 비용 대납 사건이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다는 거죠. 의원님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재용 부회장을 그 집행유예로 풀어주면서 그때 재판부가 했던 게 요구형 뇌물이기 때문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건 요구형 뇌물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나온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늘 이제 말씀드리는 게요. 네. 삼성은 1995년도부터 네. 이재용에 대한 그 재산 상속 이것이 최대 숙제였었거든요. 네네. 삼성생명과 그 에버랜드 간의 그 어떤 그 주식 분할과 관련된 것이 최대 숙제였는데 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내고 네. 상속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삼성 법무실의 최대 고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2008년도에도 보면은요. 이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삼성 비자금 사건을 네. 폭로를 해서 이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사건 조성 의혹의 폭로를 계기로 해서 특검 수사로 이것이 변질이 번졌고 네네. 그리고 이때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조준용 특검에 소환이 돼요. 네. 근데 이때는 그 그물에서 빠져나갔죠. 그렇죠. 네. 빠져나가고 이건희 회장만 당시에 이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3호 법칙. 예. 재벌의 그 3호 법칙이라는 게 이번에 또 다시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 유형과 이번에 이 최순실 정유라 말 사건의 유형이 굉장히 유사한 거죠. 그러게요. 지금 또 하나의 네. 수사 관례가 이제 불거졌으니까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삼성의 이학수 전 부회장, 예. 부회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학수 부회장과 이 에이킴 검프 법무법인 이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이제 수사를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네. 세 건의 소송이 따로따로 진행이 돼 오다가 네네. 2009년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세 건의 소송을 총괄하는 그 법무법인을 선임을 했는데 그게 에이킹 검프라고 하는 법무법인이고 네. 그래서 이 법무법인에 그럼 당연히 수임료를 줘야 되는데 그거를 삼성전자가 대납해줬다 이런 거죠. 그렇게 정리라면.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통상적으로요. 네. 140억 원이라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네.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약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많이 들어요? 네, 돈이 아주 많이 듭니다. 그런데 예. 이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에 드는 변호사 비용을
과연 그러면 누가 냈느냐? 예. 이거가 그동안에 굉장히 의문점이었었거든요. 예. 다스에서 송금된 기록 같은 것이 아직 안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지난번에 영포 빌딩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포 빌딩을 압수수색 2009년 3월 달에 선임을 합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세 건의 이제 그 각각 다른 소송이 진행이 되는 네. 과정에서는 각각 다른 변호사였는데. 다른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미국 변호사, 주로 미국 변호사였었고요. 이 네. 세 건을 총괄하는 변호사를 또 다시 두었다? 그렇습니다. 2009년 3월 달에. 아, 예. 그런데 이제 이 총괄된 이 선임 법무법인이 보도된 대로 에이킹 건프라는 곳인데 네. 이 에이킹 건프라는 곳에 한국인들이 있고요. 네. 한국인 변호사들이 있고요. 예. 이 에이킹 건프라는 그 법무법인이 삼성뿐만 아니라 예. 다른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큰 미국 내 소송도 주로 많이 여기서 이제 다뤄왔었죠, 그동안에. 예. 그동안에 다뤄왔었는데,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네. 이 구두 합의를 통해서 이제 이런 어떤 뭔가를 여기서 영입을 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그 최동영이라는 사람이 가진 문서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 다스 격리팀장을 했던 최동영 씨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다스 격리팀장을 했던 최동영이 가진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 그러면은 이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김백준 이 총무비서관이 그 이학수. 네. 한 거기에 이거와 관련된 그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한테 다 보고가 된 거죠. 그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17개의 문서 상자가 나왔는데 여기에 그렇습니다. 다스 BBK 관련 문건이 있다라는 보도는 이미 나왔는데 나왔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 수임 그 소송 비용 대납 관련된 자료도 여기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나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보이스 같은 게 나와서 그 서류들을 검찰이 지금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방송에 출연해서 김백준이 법률소송 대리인이다. 그래서 그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 지금 구속영장 발급이 된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그 영포 빌딩에서 나온 서류를 김백준에게 들이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네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김백준 전 기획관이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이 그 서류를 보고 나서는 진술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그 서류. 법률 대리인이었어요. 충분히 그런 상황도 한번 상정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법률 대리인이었으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장기간 소송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장기간 소송에 맞물이되는 그 시점에 이제 삼성이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한 단서를 이제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런 보도 내용인데요. 네. 그 소송이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다스와 미국 연방정부 간의 이제 소송이었는데 이게 이제 김경준의 재산을 몰수를 하겠다는 거였죠. 140 몰수하겠다는 소송이 하나 있었고 또 다스와 김경준의 손해배상 소송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김경준의 스위스 계좌 압류 소송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소송 대리인, 법률적 소송 대리인이 김백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김백준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지금 검찰이 단서를 포착했다. 삼성이 이제 여기에 그 변호사 비용을 대준 것 아니냐라고 단서를 포착했다라는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세 소송을 총괄하는 선임 법무법인을 새로 이제 이어지는 평창 소식은 잠시 후 3부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또 다른 한 이슈 하나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이 끝날 때쯤에 긴급 속보가 하나가 타전이 됐습니다.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와 이학수 전 이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택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이런 소식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따라붙었던 이야기가 삼성이 미국에서 진행됐던 다스 소송에 이 다스 쪽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해 준 혐의를 검찰이
포착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따라붙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부터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MB비리 특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어제 갑자기 속보로 전해져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의아해하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일단 좀 개요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네. 그 다스가 BBK에 투자했던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네. 미국에서